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지난 7월이죠. 봉화의 환경 서비스 업체에서 퇴사한 이후 5일 만에 숨진 환경미화원 고 김재동 씨 사건 기억들 하실 텐데요. 저희와 또 관련해서 인터뷰도 했었는데 당시 방송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가 피해자가 또 등장을 했다고 하네요. 역시 갑질 피해를 입었다는 건데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창수 경북 부지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또 들어보겠습니다. 조창수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뭐 2달도 안 돼서 또 연결이 됐네요. 네. 예. 자, 지난 7월 봉화군의 환경서비스 업체에서 퇴사 이후 5일 만에 숨진 환경미화원 고 김재동 씨 사연 전해 들었었는데, 자,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난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미화원 고 김재동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대책위가 구성되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고용노동부 영주시청에 사건의 가해자인 주식회사 봉화환경서비스 대표와 이사를 부당노동 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네. 현재 1차 고발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하신 거군요. 이 봉화환경서비스 대표와 이사를. 그래서 네. 이제 고발인 조사, 참고인 조사는 이미 끝난 거고 이제 네. 가해자, 피고발인 조사가 이제 남아 있고요. 네. 그러면 이 고용노동부 조사 끝나면 이후에는 뭐 검찰로 이첩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예상합니까? 네, 저희들이 볼 때 가해자들의 범법 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예. 아마도 노동부 조사관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검찰 송치를 확신하고 있다. 예. 네네. 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고 김재동 씨, 사실관계를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노조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큰 불이익을 겪게 되신 거잖아요. 네네. 예. 네, 지난 2018년에 봉화군 청소대행 업체 3곳이 있는데 여기 예. 환경미화원들이 부당한 업무 지시와 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예. 3곳의 청소대행 업체 중에 유독 그 봉화환경 서비스는 노조 가입 초반부터 노조 탈퇴 압박과 온갖 회유 등 부당노동 행위가 일어났고요. 예. 2018년 말에 단체협약 체결된 후에도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됐는데 네. 단체협약 즉 노조 합의사항에도 불구하고 결국 봉화환경 서비스는 자신들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오용 노조를 만드는 등 부당노동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고 김재동 씨는 회사의 불법 행위에 맞서 사측의 행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끝까지 민주노총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고 김재동 씨에 대한 회사 측의 괴롭힘이 시작되었고 결국 지난 6월 말 부당 해고된 후에 예. 기간의 사측의 괴롭힘과 온갖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봉화군의 청소 대행 업체 3곳이 있는데 네네. 이 중에 이제 한 곳에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건데 혹시 나머지 2곳은 괜찮습니까? 사정이? 거기도 좀 알아보셨나요? 예, 나머지 2곳에는 지금도 조합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업체처럼 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그건. 네. 자, 이렇게 뭐 회사의 괴롭힘이 시작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구체적으로요 어떤 불이익이 있었던 거죠? 네, 봉화환경 서비스 대표와 이사는 노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인사 그리고 부당하고 가중한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심지어 소위 차등 성과급제를 도입해서 김재동 씨 한 사람에 대해서만 임금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 여기에 덧붙여서 가족을 포함해서 본인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부당 인사, 과중한 업무 지시, 불이익한 처우, 인격적인 모독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군요. 그러니까 사측에서. 네. 예. 그러니까 네네. 직장 내에서 이런 괴롭힘이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견디기 힘들지 뭐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추가 피해자가 등장했다는 그런 소식인데 자, 이분은 어떤 분이고 또 어떤 피해를 입으신 건가요? 예, 고 김재동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지난 4월 말 또 봉환경 서비스 해고된 바로 김정한 씨인데요. 그 동료군요. 회사 동료 예, 바로. 예.
2월 달에 사촌 형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가족 예. 사정상 이분이 김정한 씨가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아, 예.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봉황경 이사는 코로나19를 핑계로 임의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이 기간 동안에 일방적으로 무급 처리를 해버립니다. 예. 그 후에 본인의 주민등록 초본, 할아버지의 재적등본, 사촌형의 주민등록 초본과 주소 이전 이력, 장례식 이후에 이동 경로 서류, 향후 지각 시티간하겠다는 퇴사하겠다는 각서, 코로나 음성 판정 확인서 등을 제출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당시에 대구 신천지발 코로나19 확산으로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예, 여기에 예. 대해서는 보건소 담당자도 확인해 주었고 회사에 예. 직접 연락도 했는데 이 연락했다는 이유로 또 괴롭힘이 시작되고 이러한 또 무례한 요구를 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출근하지 마라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출근을 못하니까 연차 휴가로 대체해버리고 연차 휴가가 끝나니까 무단결근 처리해서 무단결근을 많이 했으니까 회사에서 해고한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코로나19는 핑계일 뿐이고요. 예. 김정한 씨는 그 전부터 고 김대중 씨처럼 함께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와 배치 전환, 인격 모독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이죠. 심지어 업무 중에 파손된 차량 타이어를 네. 개인에게 변상시키고 지각할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는 듯 사측 형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참, 뭐 한두 가지가 아니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사촌 형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를 이제 본인이 이제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그걸 다 알면서도 이렇게 회사에서 그 이후에 괴롭힘이 이 정도로 심각하게 이루어졌다는 건데. 그런데 원래 그 이유는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시도한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다면서요. 그 진짜 이유는 고 김재동 씨에게 가해지던 그 직장 내 따돌림에 동조하지 않았다. 이게 진짜 이유라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김정한 씨에 대한 괴롭힘이 시작된 것은 장례식 가기 직전 2월경인데요. 그때부터 괴롭힘이 시작됐는데 그 계기가 봉황 서비스 이사가 업무 종료 후에 김재동 씨를 집단적으로 따돌림하기 위해서 직원 미팅 시간에 김재동 씨가 좋은 사람 손들어 봐라. 안 좋은 사람 손들어 봐라. 이렇게 비상식적인 공개적인 거수 행위를 반복적으로 강요하고요. 직원들이 마지못해서 김재동 씨에 대해서 모두 안 좋은 사람이라고 거수하게 하고 근데 이 김정한 씨 혼자 끝까지 거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재동 씨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김정한 씨가. 그러니까 그 김재동 씨가 어디가 좋으냐라고 물어서 또 사람 좋고 일 잘한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 자리에서 온갖 모욕과 타박을 주었고 그 후부터 괴롭힘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뭐 전화 통화에서도 왜 내가 그 업무 배제한 이유를 모르냐 막 계속 이렇게 사실상 김재동 씨에 대해서 그 집단 따돌림 행위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사실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행위들이 사실상 김재동 씨에게 했던 방식과 동일한 괴롭힘을 김정한 씨도 당했다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군요. 지금 혹시 김재동 씨, 김정한 씨는 회사 지금 다니고 있는 상태? 아닙니다. 해고돼 있습니다. 이미 해고가 된 상태고요. 해고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 봉화군에 지난번에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복직 실시하라는 명령 내려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거 말고도 또 의혹이 제기된 게 그 얼마 전에 그 기자회견장에서 청소 이 용역 업체 이 업체에 대해서 비리가 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다고요? 어떤 의혹입니까? 네, 봉화경 서비스는 봉화구로부터 청소 대행업체이죠. 그런데 이 대표와 이사가 이 봉화경 서비스 외에 봉화자원이라는 고물상을 겸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봉화경 서비스에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시의 매립장, 선별장으로 반입해야 되는데 그것을 빼돌려서 고물상으로 몰래 반출시키는 것, 그러니까 즉 군의 자산을 편취한 것이죠. 또
봉황형 서비스 직원들을 봉황형 서비스 업무가 아닌 청소대행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업무에 또는 고무상 업무에 투입해 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농장의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을 시킨다든지 그 근무 시간 중에 또 근무 시간 외에 사적인 일이나 자신이 경영하는 봉화자원 업무에 그 환경미화원들 투입하고 청소 대행료로 시간의 수당이나 이런 것들 지급했던 행위가 반복되었고요. 환경미화원들에게 결국은 봉화군 청소 업무가 아니라 고무상 업무를 시켰던 겁니다. 사실상 인건비를 착보한 것이죠. 그렇네요. 예, 뭐 재활용품 빼돌려서 군의 자산을 편취했고 또 이 대표 환경 서비스 직원들을 사적인 일에 동원을 했고, 자, 뭐 이런 행위들 기자회견장에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것도 역시 뭐 고발하실 예정이죠. 이 건에 대해서도. 네, 지금 저희들도 뭐 고발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난 8월 26일 날 대책위 기자회견 후에 그 군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대책위가 제기한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이 확인되면 봉화군에서는 법적인 제기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아, 봉화군에서도? 저희가 알기로 봉황형 서비스 자신들도 저희들이 제기한 상황에 대해서 일부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대책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하고 있고요. 군이 고소를 하면 뭐 저희들도 거기에 추가로 협력할 생각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저희들이 자체로 고소 고발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책위에서는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지 마지막으로 좀 전해 주시죠. 네. 대책위는 어떤 활동 과정에서 김정한 씨를 비롯해서 봉황형 서비스에서 억울하게 해고되거나 퇴사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추가 피해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또 이들의 제보와 증언으로 사측이 저지른 온갖 불법 행위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고 김재동 사망 사건의 원인이 가해자들이 자신의 온갖 불법 행위들과 공존할 수 없는 민주노조를 없애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만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많은 피해자들이 확인되는 만큼 여기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청소대행 체제의 문제점이 확인된 것이죠. 그래서 향후 봉화군의 청소대행 체제에 대해서 개선을 넘어서 근본적인 대책, 즉 직접 운영이라든지 직영체제로 전환 등을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과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직접 운영, 군에서 직접 운영 아니면 직영체제를 전환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무튼 이번에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창수 경북 부지부장이었습니다.